안녕하세요. 원조 2조의 프로젝트 발표를 맡게 된 정유정입니다.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소중한 물건들을 모아 인투박스 종합 물품 관리 서비스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먼저 목차를 먼저 잠시만요.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 프로젝트 일정, 기획 및 설계 과정, 그리고 기능 및 구현과 트러블슈팅 내용의 순서대로 발표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프로젝트 소개입니다. 인투박스는 엑셀 등의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물품을 관리하고 가정에서 잊어버릴 수 있는 물건들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물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물품 관리 서비스입니다. 또한 물품 리스트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도 제공해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고요. 다른 물품 관리 시스템과 차별점을 두어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회원도 수량 관리를 편리하게 하도록 했고, 댓글 및 공유 기능을 통해서 함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룹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사용한 기술과 도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스프링 MVC를 기반으로 서버 환경은 톰캣을 이용해 구축했습니다. 또한 파일 관리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온라인 스토리지 웹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DB는 오라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형상 관리에는 깃허브와 깃크라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카카오 로그인 API를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일정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10월에는 주제를 선정하고 제안서를 작성했으며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과 명세서, 스토리보드, ERD 리퀘스트 매핑 등을 작성하는 등 인투박스 프로젝트의 큰 틀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11월에는 본격적으로 기능을 구현하기 시작했는데요. 메인 페이지와 인클루드 메뉴를 완성한 다음에는 조원들이 기능별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의 기능과 뷰단을 제작했습니다. 12월이고 발표를 앞두고는 최종적인 점검과 발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 및 설계 단계입니다. 먼저 요구사항 분석입니다. 요구사항 명세서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용자는 개인 또는 기업 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회원 가입, 로그인, 정보 수정 및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을 생성하면 다른 사용자를 초대할 수 있고 그룹에 속한 사용자에게 멘션이 포함된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 그룹의 마스터는 같은 그룹 내에 속한 사용자에게 권한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품 관리를 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담은 카테고리를 생성, 수정, 삭제할 수 있습니다. 또 물품들의 리스트를 조회하고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렇게 등록된 물품은 카카오톡으로 공유할 수 있고 물품 리스트를 이미지 또는 엑셀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관리자는 Q&A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고 회원 조회 및 회원 검색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서비스에는 관리자와 비회원, 회원이 존재하고요. 회원은 다시 기업 회원과 개인 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액터가 수행할 수 있는 기능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은 ERD입니다. 먼저 회원 테이블과 물품들을 관리하는 큰 단위인 박스, 그리고 이 박스에 들어가는 물품 정보가 담긴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대한 권한, 물품의 세부적인 정보를 표시하는 카테고리가 있고요. Q&A 게시판과 각 물품들에서 이용 가능한 물품 댓글 테이블을 생성하여 데이터를 관리했습니다. 이어지는 기능 및 구현 파트부터는 저희 조장님께서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종료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예, 근데 얼굴이 얼굴이요?
카메라 켜셨죠? 아, 제가 다른 걸로 접속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저기, 네,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오케이. 네, 카메라 켜놓긴 했어요. 네. 기능 및 구현과 트러블 슈팅 발표를 맡은 서희연입니다. 네, 인투박스, 저희는 기능 설명을 시험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투박스의 회원은 크게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으로 나뉩니다. 개인 회원은 박스 생성 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 총 6가지의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선택한 모드에 따라서 기본 카테고리가 생성되어서 박스 초기 사용에 보다 편리함을 주고자 하였습니다. 기업 회원은 박스 생산 후 물품 등록 시에 자동으로 QR코드가 생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를 팀원들이나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재고나 비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기능 설명에 앞서 쉽고 빠르고 좀 재밌게 기능을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작은 상황을 연출해 보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물품을 공유하고자 하는 조아와 춘식이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조아와 춘식이의 대화인데요. 조아와 춘식이는 룸메이트고, 조아는 이미 인투박스 서비스를 이용을 하던 상황입니다. 이제 춘식이가 전에 먹었던 만두가 맛있었는데 뭔지를 기억을 못해서 조아한테 물어보자 이렇게 인투박스에 저장되어 있는 만두 내용을 카카오톡 공유하기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춘식이에게 공유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춘식이가 이제 인투박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춘식이가 저 링크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 보는데 여기에 나오진 않지만 회원 전용 서비스이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라고 뜰 거예요. 그래서 네. 회원 가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조아한테. 그래서 가입하고 내 박스에 너를 초대하면 같이 박스를 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춘식이가 인투박스라는 서비스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아이고. 아까 보셨던 카카오톡 공유 기능인데요. 저희 박스 안에 물품 상세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카카오톡 공유하기 버튼이 있어서 그 버튼을 누르면 친구한테 물품 이미지와 카테고리 내용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내용을 클릭을 하면 그룹 같은 박스 그룹에 들어있는 인원에 한해서 상세 페이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전에 조아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투박스를 오래전부터 이용을 하던 회원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접속이라서 아이디랑 비번을 까먹었어요. 하지만 인투박스에는 아이디 찾기와 비밀번호 변경 기능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잃어버린 계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디 찾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과 이메일을 통해서 아이디를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비밀번호를 잃어버렸을 때는 비밀번호 변경 기능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아이디와 가입 시 입력했던 이메일을 입력해 주시면 그쪽으로 임시 비밀번호가 전송이 되면서 비밀번호 변경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로그인 화면에 계정 찾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는데 만약에 다른 주소를 입력을 하면 아이디가 없다고 뜨고 알맞게 입력을 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아이디를 확인을 하고 다시 비밀번호 변경에 들어가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아까 입력했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하면 이메일 전송이 완료되었다고 알럿이 뜨고 이메일을 확인을 해보면 조금 느려서 넘길게요. 이런 식으로 임시 비밀번호가 발급이 되어서
안내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 비밀번호를 복사를 해서요. 이렇게 로그인이 가능하고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임시로 발급받은 번호를 다시 원하는 비밀번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춘식이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까 춘식이가 가입을 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춘식이 시점에서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아까 조아가 공유해준 만두인데 요거를 링크를 클릭을 하니까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죠. 그래서 춘식이는 카카오 계정으로 간단하게 가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API를 써서요. 간단히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 계정을 가지고 가입 및 사이트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제공되는 정보 이용에 동의만 해주시면 가입이 되었고 이렇게 박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카카오 회원의 경우에는 마이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카카오 회원이라고 인증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아직 박스 리스트는 아무것도 없네요. 이제 춘식이가 여기 가입을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앞서 보신 카카오톡 로그인 기능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카카오톡 시작하기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이렇게 닉네임, 프로필 사진, 이메일 정보를 동의받고 이제 간단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아가 춘식이를 박스를 초대를 해줘야 되는데 조아는 계속 혼자서만 박스를 계속 써와가지고 누구를 초대를 하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더니 이제 그런 걸 모를 때는 저희 사이트에 Q&A라는 게시판이 있어서 Q&A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Q&A 게시판 구성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대1 문의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본인 글과 본인이 쓴 글에 달린 관리자의 답변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Q&A 글 같은 경우에는 위에 검색창이 있어서 공지글과 문의글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조금 내용이 길어서 영상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아가 Q&A 게시판에 들어가서 초대라는 기능이 들어간 문의글이 있나 확인을 해봤는데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본인 글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떠서 글을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의글을 쓰시면 되고 등록이 되었죠? 그래서 본인 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춘식이한테 기다려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관리자 시점으로 넘어와서요.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첫 화면에 이렇게 회원 관리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관리자가 여태까지 사이트에 가입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분들 목록을 쭉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Q&A 게시판이 있어서 관리자한테는 이렇게 답글 작성 버튼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답글 작성을 눌러서 아까 조아가 올린 문의글에 대한 답변을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문의글을 작성을 하면은 이렇게 작성이 되었죠. 그리고 다시 회원 관리로 돌아가서 아까 문의글을 작성한 회원을 검색을 해볼게요. 유형을 선택을 하고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되는데 아이디를 아니까 이렇게 일부를 쓰고 검색을 하면 검색이 되었죠. 여기서 상세 페이지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Q&A 게시판이 끝났고요. 앞서 답변이
빠르게 지나가서 잘 못 보셨을 텐데 인투박스에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박스마다 그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한 박스를 여러 사람이 뭐 친구, 동료와 함께 박스를 관리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생성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룹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거를 누르면 그 그룹에 있는 회원들 목록이 뜨게 되고 마스터인 경우에는 권한들, 그 그룹 원들의 권한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한 같은 경우에는 총 4가지의 세부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읽기, 쓰기, 수정, 삭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 이제 박스 마스터가 아닌 사람을 초대를 하게 되면은 읽기 권한만 부여가 되고요. 그 후에 박스 마스터가 이 권한들을 수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춘식이, 그러니까 조화처럼 춘식이를 초대하고 싶을 때는 그 옆에 그룹 초대라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초대 번호가 쓰여진 팝업이 뜨게 되고 복사를 해서 친구에게 넘겨주면 됩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조화가 돼서 한번 초대 번호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화 계정이고요. 아까 보셨던 냉장고 박스에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이렇게 물품들이 있고 그룹을 누르면 지금은 조화밖에 없죠. 그래서 초대를 누르면 이렇게 초대 번호가 뜨게 되고 여기 복사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간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춘식이가 돼서 춘식이한테 줬다 치고 이렇게 춘식이를 로그인했을 때 아직은 박스리스트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참여를 누르고 아까 받은 거를 복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부터 박스를 같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물품 리스트도 볼 수 있고 아직은 읽기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물품 등록 버튼이나 어떤 그런 게 뜨지 않아요. 그래서 그룹을 다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춘식이가 그룹에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네. 그래서 이제 박스에 쓰기 권한을 얻게 되면은 물품을 등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물품 등록하는 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등록 버튼을 누르면 여기다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6개의 기본 이미지를, 그러니까 업로드할 이미지가 없을 경우에 기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수량을 설정할 수 있고 이름과 기존의 모드별로 생성된 카테고리 혹은 자기가 커스텀한 카테고리들이 출력이 돼서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메모 부분에는 뭐 다양한 메모나 뭐 이렇게 멘션으로 그룹원들을 태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춘식이한테 권한을 한번 부여를 해보고 물품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 그룹에 가면은 이제 춘식이가 등록이 되었죠. 권한 조회가 있고, 그래서 권한 조회가 되고, 설정을 다시 누르면 여기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기랑 수정 권한을 줘볼게요. 그러면 춘식이 계정에서 보면 물품 등록 버튼이 생겼죠. 이제부터는 춘식이도 물품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카테고리는 저희가 마스터만 요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어서 다시 조합 걸로 가서 카테고리를 수정을 해볼게요. 보시면 삭제를 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만약에 이렇게 아까 종류라는 걸 다시 추가를 하면 이렇게 비동기로 처리가 돼서 바로 추가가 되고 이렇게 눌러갔을 때 이렇게 새로운 카테고리가 추가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등록도 한번 해볼게요. 물품 등록은 뭐 아까 조아가 뭐 컵라면을 사왔다 치고 컵라면을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요. 뭐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하고
구매 일자나 저희가 카테고리 이름에 일자나 기한, 기간 이런 어떤 날짜를 지정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캘린더가 자동으로 떠서 간단하게 날짜를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로 지정을 하고 유통기한은 좀 뭐 내년쯤으로 지정을 하고요. 5번 방법 상온 라면 해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나 또 댓글이 있어서 댓글에다가 골뱅이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그룹 원들 목록이 뜨고 이제 춘식이한테 전원을 남겨볼까요? 이렇게 댓글을 쓰면 이렇게 멘션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 멘션 받은 사람의 상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이 마스터는 박스 자체를 양도를 다른 회원에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룹 안에 있는 회원들에게. 춘식이가 냉장고를 더 많이 쓰니까 이제 한번 양도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양도는 이 그룹 권한을 수정하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양도 버튼을 누르고 아이디를 입력을 해주면 가능한데요. 카카오 회원인 경우에는 아이디가 이름으로 그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복사를 해와서 제출을 해주면 이렇게 춘식이한테 마스터 권한이 양도가 되고 조아는 그냥 일반 회원이 되었죠. 그래서 춘식이로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마스터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아까 박스 수정 삭제 버튼이 생기고 이렇게 춘식이가 마스터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 페이지를 한번 잠깐 더 볼까요? 마이 페이지는 요 사이드 메뉴에 항상 떠 있는 자기 프로필 사진을 누르면 마이 페이지에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정보를 수정을 하거나 이미지도 이렇게 간단하게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정보 수정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완료돼서 이미지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요. 탈퇴도 가능을 한데 탈퇴를 한번 해볼까요? 탈퇴를 하면 이렇게 경고창이 먼저 뜨고 탈퇴를 누르게 되면 탈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박스를 계속 생성을 하는데 그중에 이 회원이 그러니까 마스터 권한을 갖고 있는 박스가 한 개라도 있으면 그 마스터 권한을 다른 회원한테 양도를 하거나 박스 자체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탈퇴가 안 되게 해놨습니다. 마스터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탈퇴를 해버리면 그 박스가 이제 더 이상 운용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로직을 걸어놨고 요거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문의 게시판에 바로 갈 수 있게 연결을 해놨습니다. 탈퇴를 실패를 했고요. 이제 다시 춘식이로 가서 춘식이는 아직 박스 리스트에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박스를 하나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생성도 아까 물품 생성과 동일하게 이렇게 6가지의 기본 이미지가 있고요. 이번에는 커스텀 이미지도 가능하긴 한데 이미 있는 이미지를 한번 써볼게요. 뭐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하고 모드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보셨던 카테고리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어떻게 생성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뭐 의약품으로 선택을 하고 이렇게 메모를 한 다음에 생성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박스가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면은 이렇게 아직 목록은 없지만 이렇게 떴고 이제 박스 마스터인 경우에는 박스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하면 수정됐죠? 그리고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삭제하면 목록에서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제까지는 개인 회원의 기준이었고 기업용 회원 가입과 기업 회원들이 어떻게 이 박스
이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뭐 조아 씨는 사실 직장을 다니는데 그 직장에서는 회사 비품들을 인투박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아 씨는 직장에 오늘 새로 김인턴 씨라는 분이 출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김인턴 씨는 아직 인투박스 계정이 없기 때문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카카오로 시작하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인 계정만 가능해서 일반 회원 가입으로 들어가서 기업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원 가입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기업 회원을 선택하면 여기다가 기업명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명을 입력을 하고 다음을 누르고 이거는 자동으로 알아서 입력을 하시고, 저희 유효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로 계속 옆에 문구가 뜨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름, 민턴, 이메일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까지 입력을 하면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한 번 더 해주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게 되고요. 아까 그 회사의 박스에 참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똑같이 코드를 입력하고 제출을 하게 되면 이렇게 회사에서 쓰는 박스에 가입이 됐죠. 그룹 리스트에도 이렇게 떴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물품 리스트를 어떻게 공유하고 쓸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냥 이렇게 사이트에서 서비스 안에서 볼 수도 있지만 외부에서 이제 이거를 데이터를 써야 된다라고 할 때는 엑셀이나 이미지로 다운로드를 해서 공유를 하거나 데이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영상을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품 리스트에서 하단부에 있는 이 이미지 다운로드와 엑셀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로바로 다운이 되는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품 리스트 보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이제 다운로드가 되는 거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물품 리스트가 엑셀 데이터로 바뀌어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기업 회원인 같은 경우에는 물품을 등록을 할 때마다 자동으로 해당 URL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가 저희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아까 개인 페이지랑 다르게 카카오톡 공유하기 버튼 옆에 QR코드를 볼 수 있는 버튼이 생겨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QR코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는 다운로드 링크가 있어서 누르시면 이 QR코드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해서 간단하게 팀원들과 공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QR코드를 인식을 하면 아까 카카오톡 공유하기랑 똑같이 상세 보기 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는 건데, 요것도 한번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핸드폰이나 이제 다른 기기에서도 편리하게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반응형으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QR코드 이 왼쪽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지금 핸드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을 하게 되면 URL이 뜨고 들어가면 이렇게 물품 상세 보기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반응형으로 구현해 놓은 것을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드 메뉴를 햄버거 버튼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할 수 있게 구현을 해 두었고요. 그리고 뭐 Q&A 게시판, 아까 보셨던 게시판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인덱스 페이지, 만약에 뭐 로그아웃을 하고 다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로그인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최적화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은 내 박스 리스트가 이렇게 하나씩 모바일 최적화가 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등록한 물품 데이터를 차트 메뉴를 통해서 한눈에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까 기업 계정을 샘플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그 박스인데 여기서 차트 메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차트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지금 아직 오늘 등록한 게 없어가지고 0으로 뜨는데 오늘 등록된 물품과 오늘 수정된 물품 개수 그리고 총 물품 개수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고요. 전체 물품 중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것들 순으로 순위 차트 형식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입고된 제품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를 클릭하면 바로 그 링크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 저희 물품 리스트에는 검색도 가능한데요. 검색은 그냥 비동기로 되어 있어서 뭐 이 중에 아무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서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뜨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펜자가 들어간 것들이 모두 뜨게 됩니다. 다른 것도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 이제 아까 여기 회사 관리 사이트인데 안타깝게도 아까 조아 씨가 이제 오늘부로 다른 팀으로 발령을 받게 돼가지고 이분을 한번 이 팀에서 내보내 보겠습니다. 권한 설정 페이지에 똑같이 가셔서 여기 리스트에 보시면 맨 끝에 추방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하면 경고 알럿이 뜨고 추방을 누르게 되면 조아 씨가 나갔죠. 그리고 다시 리스트를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내 그룹에서 내보낼 회원들을 선택해서 마스터는 회원들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단 기능과 기능 설명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트러블 슈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트러블 슈팅은 총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먼저 아까 보신 물품 리스트를 이미지로 내려받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저희가 이 기능을 쓰려고 HTML2 캔버스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했는데 이때 이미지 그 다운로드를 누르면 다른 거는 다 잘 나오는데 이미지만 빈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원인을 찾아보니까 크로스 오리진 리소스 쉐어링? 그게 안 돼가지고 다른 오리진으로부터 가져온 외부 데이터들을 캔버스에 딱 그리는 즉시 이게 오염됐다고 판단을 해서 익셉션이 발생해서 출력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 하고 찾아보다가 저희가 해결을 한 게 이제 저희도 AWS S3 서버를 사용을 해서 이제 그 서버에다가 콜스 설정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크로스 오리진 어노니머스 요 설정을 추가를 해서 콜스 요청에는 더 이상 자격 증명 플래그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를 해줬는데 여기까지 하면 저희는 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어떤 거는 뜨고 어떤 거는 안 뜨고 막 이래가지고 더 방법을 찾아봤더니 이 이미지 소스 URL 뒤에다가 파라미터로 타임스탬프를 찍어줘서 캐시를 막아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해봤더니 아주 잘 떠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멘션 기능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저희가 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요 멘션 기능 자체가 이제 골뱅이를 이제 그 구분자로 써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그거를 다시 배열에 넣어서 이제 입력을 시키는 그런 그런 로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댓글이 비동기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EMP047을 멘션을 해서 댓글을 쓰고 난 뒤에 바로 입력창에 또 이제 멘션을 하면 앞에 EMP047이 배열에 저장된 채로 남아 있어서 EMP047을 쓰지 않았는데 그게 또 뜨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이게 이제 그 코드의 일부인데
앞에서 이제 댓글 입력을 해주는 패치 그걸 코드를 하고 밑에다 get 코멘트 리스트로 리스트를 한번 불러오고 그 후에 그 mentions라는 배열에 넣어서 원래는 이거를 돌리는 건데 그 후에 mentions 랭스만큼 포문을 돌려서 배열을 한번 초기화 해주는 것으로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트러블 슈팅은 저희가 아까 QR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그런 게 있었는데 QR코드가 이것도 AWS에 저장이 된 다음에 그 URL로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걸어줬는데 이게 다운로드를 그냥 바로 거니까 확장자가 안 붙고 그냥 다운로드가 돼가지고 그 수동으로 뒤에 점 해서 확장자를 붙여줘야만 열 수 있어서 약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거는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아예 QR코드를 생성하는 순간부터 .png라는 확장자를 붙여서 생성하고 DB에 저장되는 파일명에도 그렇고 AWS 서버에 저장되는 파일명 모두 확장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여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간단하게 저희 조원들이 후기를 썼어요. 근데 요게 원래는 그 다른 기수들한테 보여준다고, 다른 분들한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맛집을 엄청 많이 다녀서 강남 주변에 맛집 추천이 대부분인 내용인데 저희끼리만 나중에 가보세요. 낙원타코 레몬 맥주나 굉장히 유정이가 굉장히 진심이어서 이런 거 이렇게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네, 네, 이런 꿀팁 같은 거를 저희가 나름대로 후기로 남겨보았고요. 네, 네. 질문 받고 발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거를 짧은 시간 안에 했네요. 감사합니다. 예, 준비도 많이 하셨고, 네, 무엇보다, 제가 보고 느낀 게 어제도 그랬지만, UI 화면 처리 관련된 거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화면은, 어, 물론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 가면은 웹 퍼블리셔가 따로 있긴 하지만, 네, 네, 웬만한 와이어프레임이든 아니면은 내가 머릿속에 그린 것들은 일단 화면을 만들어내는 건 무리가 없겠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지금 트러블 슈팅 같은 경우도 보니까 바로 이게 개발자의 모습이에요. 네. 예, 이게 바로 개발자예요. 예.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참 좋았다라는 거. 그리고 UI가 뭐랄까요? 인트박스 컨셉에 맞게 뭐랄까 상당히 아기자기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이제 솔직히 디자인 감각은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예, 상당히 좀 재미있게 한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어, 그 짧은 시간 안에, 반응형 웹 기반으로, PC도 그렇고, 모바일 웹까지 함께 준비하셨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솔직히. 음,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고, 너무 네, 잘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시안 씨 질문이 있네요. 시안 씨 질문에 어? 답변 좀 해주실래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떤 질문이었지? 카카오톡인가요? 네, 예. 프로젝트 하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나요? 아, 힘들었던 거요? 저희는 근데 솔직히 그 저희가 프로젝트를 그 2차 때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번 이 최종 말고 그 전 프로젝트를 할 때는 기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기터브가 가장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그 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나? 그 툴을 기크라켄으로 옮기면서 네. 그리고 2차 때 너무 고생을 해서 이번에는 사실 기터브 때문에 막
그게 막 꼬이고 이런다거나 하는 큰 문제는 저희 조는 없었고, 가장 힘들었던 거는 시간이 아무래도 가장 모자라 가지고 저희도 막 넣고 싶은 게 더 많았어요. 멘션 가면 막 알림도 가고 막 그 자기 멘션 된 거 확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넣고 싶은 게 더 많았는데, 그런 거를 좀 덜어내야 된다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뒤로 갈수록 체력이 다들 떨어지면서 이제 지쳐가는 약간 그런 것들이 가장 네, 그렇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 얘기를 후기로 하셨지만 네. 예, 예전 그러니까 지금은 잘 솔직히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예, 이제 회사라는 것은 디데이가 있잖아요. 항상 네. 그 그라운드 데이, 오픈 데이에 맞춰갖고 전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야근도 많아지고 네. 대신 좋은 건 뭐냐면 맛있는 걸 잘 먹는다는 거. 잘 먹었어요. 저희 조는 다 살이 쪘어요. 예, 그래서 예, 맞아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남은 건 예, 지금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성과를 내는데 중요한지 아마 아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체력 관리, 건강 관리만 네. 잘 하시면 예, 앞으로 이제 좋은 곳에 가셔야죠, 그렇죠? 네.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았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냅니다.